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자신에게 감사하면서 감사 요소들을 종이에 적어놓고 매일 읽었지요. 와, 대단하십니다. 시간이 흐르자 저는 점차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은행이 호의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융자를 받아 형편에 맞는 다른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감사일기로 인생이 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감사일기에 관한 영상들 자주 올려드리고 있는데 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감사를 1순위로 적어보세요 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제가 많이 설명드렸었죠. 근데 제가 한 남자, 감사 모임의 한 남자분의 사연을 이렇게 들려드리면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아서 이 책에 나온 한 남자분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외국 분이세요. 이거 외국 저자가 쓴 책이라 들어보세요. 릭이라는 남자분이에요. 우리 부부는 집을 사기 위해 저축을 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 아파트가 비좁게 느껴지자 마침내 우리는 의논 끝에 집을 사기로 결정했죠. 그러나 좋은 동네에 멋진 집을 발견했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은행에 융자를 신청했지요. 하지만 우리는 각자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많은 돈을 융자받을 만큼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거절당했습니다. 아이쿠, 저는 낙심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좋은 집을 장만할 능력도 없는 못난 남편이고 무능한 아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기죽게 만들고 아내에게 실망을 줬으니까요.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은 물론이고 인생에 나고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대출 한번 거절당한 것 때문에 정말 감정이 밑바닥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그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존심이 구겨지면서 인생이 나고자라는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이러한 제안을 했대요. 이럴 때 열심히 배워두었던 감사인가 뭔가 하는 방법 한번 시도해보지 그래요. 감사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었나 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입에서는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융자를 받게 될까? 아내는 그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제가 요즘 얼마나 스스로를 못살게 굴고 있는지를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래, 감사를 통해 땅에 떨어진 자부심을 회복해보자. 저는 종이에 제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적었대요. 네. 감사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 대한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런 다음에 감사할 일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장점을 쭉 먼저 적어본 다음에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를 적으면 좋아요. 물론 나에 대해서 장점을 못 찾겠어 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점조차 장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먼저 자신에 대해서 먼저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융자를 거절당한 사람이 어디 나뿐이겠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인생의 패배자는 아니야. 단지 융자를 받지 못한 사람일 뿐이지. 이렇게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여전히 일자리를 갖고 있고 돈을 벌고 있으며 집세를 낼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여전히 절 사랑하는 한 저는 나쁜 아빠도 아니었어요. 또 늘 곁을 떠나지 않고 동고동락하며 격려해주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자신에게 감사하면서 감사 요소들을 종이에 적어놓고 매일 읽었지요. 와, 대단하십니다. 매일 읽었대요. 이미 써놓은 자신에 대한 감사 리스트를요. 그리고 나서도 더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런 정말 노력 많이 하셨죠. 감사 리스트에다가 자신에 대한 감사한 점을 적고 매일 읽고 또 더 감사할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대요. 대단합니다. 예. 시간이 흐르자 저는 점차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융자를 못 받았다고 세상이 끝난 건 아니며 저는 여전히 능력 있는 남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네, 이제 저는 얼마든지 상황을 헤쳐나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네, 네, 게임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광고를 듣게 됩니다. 네. 당신의 신용 상태를 회복시켜드립니다. 저는 그래 믿져야 본전인데 전화 한번 걸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건 뒤 용기를 내어 다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은행이 호의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융자를 받아 형편에 맞는 다른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와! 네, 저는 이것이 운이 좋았거나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실패자라는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감사라는 탈출구 덕분이었지요. 그리고 그 감사가 모든 상황을 새롭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 후 저는 감사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와우.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정말 이 릭이라는 사람도 처음에 정말 순식간에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의 낙오자라는 것까지 바닥을 쳤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생각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그쵸?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나와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근데 감사가 탈출구가 되어준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는 순간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묶여서 그냥 감정이 나를 꽁꽁 묶어버릴 수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 감사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꽁꽁 묶여있던 감정의 사슬을 풀고 탈출해서 소망을 이루었던 거죠. 네, 정말 이 책의 제목처럼 감사의 힘으로 소망을 이룬 아주 정말 생생한 기적의 체험담이었어요. 제가 사실 저도 미라클 라이팅이라는 감사로 삶이 완전히 기적처럼 바뀐 이야기를 썼잖아요. 그래서 저도 감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수십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